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2018년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 있을 모의평가, 평가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수능 전에 보는 6월, 9월 모의평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탐구 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파트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이 사회문화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보면 앞부분부터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1단원에서 보통 6단원까지 있는데 6단원까지 마무리 짓는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6단원부터 거꾸로 6,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 가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것들을 좀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캐치를 해 놓는다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문화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제가 거꾸로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6단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단원. 자, 사회문화에서 6단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 변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두시고, 자, 이 사회 변동 파트인데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는 딱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예. 출제되는 문항은 딱 두 문항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사회 변동과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회 변동 이론들이 있어요. 이 사회 변동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잡아두셔야 돼요. 흐름을. 자, 맨 처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사회 변동 이론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진화론하고 순환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사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단선적으로. 그쵸? 농업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가 되듯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현재가 여기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진화론은 일정한 양상도 있고 일정한 방향도 나타납니다. 그쵸?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순환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환론. 순환론은 사회 변동 이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사회 변동은 일정한 양상을 떼요. 이렇게 흥망성쇠 이렇게. 그쵸?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순환론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데는, 과거의 어떤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쵸? 자, 진화론은 사회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순환론은 과거를 설명하기는 용이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결국은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된다? 흥망성쇠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순환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운명론적이고, 운명론 또는 숙명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숙명론.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진화론은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순환론은 이제 중국의 역사적인 어떤 흥망성쇠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용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근대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는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자, 여기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근대화론하고 바로 뭐가 있죠? 그쵸? 종속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 내용에서 본 공부를 할 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큰 구조를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근대화론은 바로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근대화는 결국 무엇을 뜻한다? 서구화를 뜻한다. 뭐 이런 개념과 관련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종속이론은 순환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순환론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이론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종속이론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오히려 갈등론적 사고와 관련 있는 거예요. 갈등론적. 그쵸? 그래서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는 거죠.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는데 선진국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잉여자본을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미발전이 아니라 즉 근대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후진국에 대해서 니들은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미발전이 아니다. 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발전이 아니라 선진국이 잉여자본을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상태에 있다? 저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우리는 저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종속이론이에요. 그쵸? 그래서 갈등론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종속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순환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진국에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대책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선진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바로 어떻게 하겠다? 그 개발도상국의 어떤 내재적,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겠다. 주체적 발전을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얘네들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대화로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내부적인 요인, 내재적 요인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는 이런 어떤 못 사는 나라들의 미개한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바로 발전을 못하게 한 원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서구화하자 이거예요, 얘네들은. 그쵸? 근데 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대화를 못하는 원인이? 그쵸? 바로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재적 요인에서 찾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그 사회 변동과 관련된 구조적 관점이 있어요. 구조적 관점. 바로 이 구조적 관점에 바로 뭐가 있냐면 기능론과 갈등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설명할 때 점진적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갈등론은 급진적 변동을 이야기를 하죠. 이 바로 갈등론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 종속이론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회 변동이론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 구조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 사회 변동이론 수능 100%입니다. 100% 출제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6단원에서 두 문항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한 문항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회가 변동하다 보면 무슨 사회에서, 농업사회에서 무슨 사회가 되죠? 예, 산업사회가 되고, 자, 산업사회가 또 뭐가 되죠? 바로 정보사회가 되겠죠? 정보사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 이게 또 100% 수능에 나오는 거죠. 이 문제도 무조건 있습니다. 수능 100%. 그쵸? 6월 모평에도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면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여러분들이 모르느냐?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얘는 뭐죠? 토지와 노동이죠. 그쵸? 산업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뭐죠? 노동과 자본입니다. 정보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얘는 1차 산업 중심이고, 얘는 2차 산업 중심이고, 얘는 2차 산업이 2차 산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겠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죠. 자, 주거와 직장의 일치 정도.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농업사회를 A라고 하고, 산업사회를 B라고 하고, 정보사회를 C라고 했을 때, 주거와 직장이 일치하는 정도가 가장 센 건 뭘까요? 무엇일까요? 즉,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일하는 것. 농업사회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에. 자, 이거는 정보화 사회가 됩니다. C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정보화 사회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사회보다는 덜하지만 주거와 직장이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사회는 어디로 가죠? 일하러? 공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게 바로 뭐다? 산업사회다.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거와 직장의 지금 여기서는 일치 정도를 얘기했지만 분리 정도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바뀌는 거죠. 가장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산업사회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농업사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제 이런 문장들의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면대면 접촉. 면대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맞댄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쵸? 비대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죠? 얼굴을 맞대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비대면 접촉. 이런 말들은. 그쵸? 그러면 면대면 접촉이 제일 센 건 누구죠? 바로 농업사회가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고,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는 가장 약하죠. 얼굴을 맞대는 게. 왜냐면 어떤 통신이라든지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비대면 접촉이 센 것은 무엇이냐? 이건 거꾸로 되겠죠.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에 농업사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사회 조직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 조직. 관료제 조직이 센 것은 누구죠? 바로 관료제 조직은 산업사회의 특징이고요. 그쵸? 산업사회. 그리고 이 관료제 조직이 세다라는 얘기는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시되고 또 업무가 표준화,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규격화, 표준화, 전문화. 그리고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 일어나고 재량권이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탈관료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탈관료제 사회다. 관료제 조직이다. 이것은 이제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되겠죠. 정보사회. 여기서는 이제 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고, 그쵸? 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고, 탈표준화, 탈규격화를 추구한다라는 점. 그쵸? 그리고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좀 축소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적 인간관계가 중시된다면 여기서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중시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일단 6단원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6단원 하면 이거와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단원 한번 정리해볼까요? 20문제인데 요 순서를 하면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